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나는 올해 69, 이름은 박순자라고 해요. 젊을 땐 새벽버스 타고 반찬 가게에서 일도 하고 남편 병수발도 오래 했죠. 남편이 떠난 지 어느덧 7년. 혼자 사는 게 외롭다고 느껴질 때쯤 아들 민수가 결혼을 했고 며느리 소영이가 우리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식구가 늘었으니 집안이 더 든든해지겠구나 싶어 가슴이 설렜지요. 결혼식 날 소영이는 또렷한 목소리로 어머니, 저 잘할게요. 하더군요. 손을 꼭 잡던 그 온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그래, 우린 식구야.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했죠. 그날 밤 신혼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애들을 위해 미리 끓여둔 미역국을 데웠어요. 민수가 국을 한 숟갈 뜨자마자 역시 엄마표가 최고네 하고 웃었고 소영이는 그 웃음 뒤에 살짝 굳은 표정으로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집안일 맡을게요. 위생 관리는 제가 좀 철저해서요. 싱크대도 바꾸고 조미료도 유기농으로 싹 바꾸면 좋겠어요. 말끝은 공손했지만 그 말 속에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할 테니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선이 그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마음을 다잡았죠. 요즘 애들 방식이 따로 있지. 내가 맞춰주면 되지. 그 다음 날부터 부엌은 소영이의 세계가 되었어요. 된장, 고춧가루, 들기름, 내가 평생 써오던 맛의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라벨이 반듯하게 붙은 유리병들이 자리를 차지했지요. 칼도 숫자대로 정렬, 수세미는 색깔별 용도 구분. 청결은 좋았지만 어머니는 조리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 다치면 하는 며느리의 말에 나는 웃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그래, 그럼 나도 쉬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은 스르륵 쓸려나갔죠. 부엌은 제 사랑방 같은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있던 때엔 국물간을 보며 여보, 오늘은 멸치가 기분이 좋은가 보네. 장난도 치고 민수가 시험 앞두고 긴장하면 계란찜에 참기름 한 방울 더 떨어뜨려 이건 합격찜하고 웃게 만들던 곳이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부터 낯선 냄새가 집에 퍼졌어요. 표백제 냄새에 눈이 시큰했죠. 소영이는 장갑을 끼고 욕실과 주방을 번갈아 소독하더니 내 방 문 손잡이까지 닦았어요. 요즘 바이러스 많잖아요.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말은 고마웠지만 문득 서러운 마음이 올라왔어요. 내가 만나러 오는 친구들한테도 마스크 쓰라 그러자. 내가 그렇게 말하자 소영이는 입술을 굳혔죠. 어머니, 친구분들 방문은 당분간 좀 자제해 주세요. 제가 집안에 먼지나 냄새 나는 건 좀 스트레스라서요. 그날 밤 내 휴대폰에 동네 친구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나는 못 받는 척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쌓이는 말들을 아무에게도 꺼낼 수가 없었죠. 한 달쯤 지나고 작은 사건이 터졌어요. 내 통장과 도장이 들어있던 붉은 수납함이 사라진 거예요. 나는 서랍을 죄다 뒤졌죠. 이상하다.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그때 소영이가 다가와 말했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어머니가 깜빡 잊으실까 봐요. 요즘 연세 드신 분들 보이스피싱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 그럼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 내가 조심스레 말하자 소영이는 싱긋 웃었죠. 제가 관리할게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말씀만 주세요. 나는 말끝을 삼켰어요. 내 이름이 적힌 통장인데 왜 내가 청해야 하는지. 그때는 분명히 이상했는데도 젊은 애가 관리 잘하겠다는데 뭐 하고 넘겼죠. 그날 저녁 내가 갯돈 모아두던 현금 봉투도 없어진 걸 알게 됐지만 그냥 내가 치매 시작인가 혼잣말로 웃어 넘겼습니다.
봄이 오고 나는 왼쪽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어요. 장마철 전조처럼 기압이 떨어질 때마다 관절 중에 가장 고집 센 놈이 신호를 보내죠. 병원에 가자고 했더니 소영이는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프로젝트 막바지라 바빠요. 택시 타고 혼자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진료 결과는 문자로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제가 약 검색해서 알려드릴게요. 나는 그래, 내가 다녀오지. 했어요. 그런데 진료실 앞에서 혼자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왜 이 집에서 조심조심 숨죽이고 살고 있지? 그때 마침 영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죠. 언니, 병원? 내가 같이 가줄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병원에서 무릎 주사 맞고 영자랑 콩나물 국밥을 먹었죠. 뜨끈한 국물 한 숟갈에 마음도 녹는 듯 했어요. 영자야, 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가 참 깔끔하고 착실한데 내 자리가 없는 느낌이야. 영자는 내 손을 꼭 잡았죠. 언니, 깔끔과 배려는 다르다. 언니가 눈치 보이면 그건 배려가 아니지. 그 말이 내 가슴속을 콕 찔렀어요. 그 즈음부터 작은 일들이 겹쳤어요. 내 방 문턱에 두었던 슬리퍼가 어느 날부터 사라져 있었고, 내 방 창문은 멋대로 닫혀 있거나 반대로 한겨울밤에 활짝 열려 있기도 했죠. 빨래 바구니에서 내 속옷이 보이지 않아 양말만 빨아입은 날도 있었어요. 물어보면 소영이는 늘 같은 말이었죠. 어머니가 어딘가 두신 거예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투에는 늘 어머니가 깜빡했다는 낙인이 찍혀 있었어요. 결정적인 건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 나가보니 곰탕 냄비가 끓고 있었고 소영이는 전화를 붙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네, 요양원 방이요. 어머니가 요즘 물건 자주 잃어버리고 가스레인지도 안 끄고 네, 입소 날짜는 다음 달 초로 할게요. 보호자 동의는 남편이랑 제가 하면 되죠? 네네, 서류는 제가 준비하고요. 내 발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가스레인지를 안 끄다니 나는 평생 불을 조심하던 사람인데. 소영이가 수화기를 끊고 돌아보더니 나를 보고 흠칫 놀라 웃었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어제 늦게 주무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냄비 뚜껑을 잡았죠.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 내 눈앞에서 또렷해졌어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잊히겠다. 그날 오후 나는 주민센터를 찾았어요. 상담 창구에 앉은 젊은 사회복지사가 내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죠. 어머니, 혹시 자녀분이 어머니 재산을 임의로 관리한다든지 요양시설 입소를 강요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으셨나요? 나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지사는 차분히 안내했죠.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 것이고 입소 결정도 어머니 자유예요. 가족이 강요할 수 없어요. 필요하시면 무료 법률 상담도 연결해 드릴게요.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 휴대폰에서 녹음 앱을 꺼내 홈 화면에 옮겨 놓았죠. 가슴이 콩닥거리더군요. 겁이 났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내 삶을 남의 손에 내맡기는 일이었어요. 며칠 뒤 민수가 퇴근에 들어와 소파에 쓰러졌어요. 엄마, 회사가 너무 바빠. 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어요. 민수야, 요즘 너 바쁜 거 아는데 엄마 통장이나 도장 얘기는 내가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엄마가 자꾸 불안해서. 민수는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엄마, 그거 소영이가 도와드리는 거잖아. 돈 관련은 소영이가 더 꼼꼼해. 엄마는 그냥 편히 계셔. 무릎은 괜찮고? 그 순간 속이 휑했어요. 아, 민수도 모르는구나.
아니, 민수는 믿고 싶은 거겠지.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리고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이는 세탁실 앞에서 내 카디건을 들고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나프탈렌 냄새가 옷에서 너무 나요. 이러면 집안 냄새가 나빠져요. 옷장에 제가 방향제 넣어두었으니 그건 버릴게요. 그건 내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준 건데 버리지 말자. 내가 말하자 소영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추억은 마음에만 두세요. 공간은 산 사람의 것이고 위생이 우선이에요. 그 말 녹음됐어요. 손이 떨렸지만 나는 차분히 묻고 또 묻고 답을 들었어요. 말끝마다 쿡쿡 박히는 가시들이 이제는 증거가 되어 휴대폰 안에 모였죠. 무료 법률 상담 날 변호사라는 젊은 분이 내 녹음 파일을 듣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현재로선 강요나 재산 관리에 문제 소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상 집 소유가 누구인지, 통장 사용 내역이 어떤지 확인하는 거예요.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은 말로만 넘기기 쉽습니다. 서류가 말하게 하세요. 그날 이후 나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이 집은 남편 떠난 뒤 농가를 팔고 내가 마련해 아들 이름으로만 올려줬던 집이었죠. 그때 난 몰랐어요. 이름 하나가 주는 무게를. 남편이 살아있다면 순자야, 내 이름도 넣어야지 했을 텐데. 혼자가 되니 모든 애들에게 좋게만 생각했죠. 변호사는 말했어요. 어머니, 증여 사실과 생활비 부담, 주거 제공의 경위 등 기록이 있으면 좋아요. 가능하면 아드님과 솔직히 대화도 해보시고요. 그리고 며느님이 요양원 입소를 추진한다면 그 서류도 확보해 두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길이 보이는 듯 했죠. 그 사이에도 소영이는 더 단단해졌어요. 냉장고 문에는 어머니 전용 선반이라는 라벨이 붙었고 그 선반은 늘 비어 있었어요. 내가 뭘 넣으면 어느새 사라졌거든요.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버렸어요. 그 말이 칼날처럼 날아왔죠. 어느 날은 내 방문 앞에 요양원 브로슈어가 놓여 있었어요. 반짝이는 사진 속에서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내 눈엔 철창 같았어요. 나는 브로슈어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이거 누가 둔 거야? 소영이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거기 괜찮대요. 프로그램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어머니만 동의하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스스로 식사하고 목욕하고 장도 봐. 왜 내가 거기 가야 하지? 안전 때문에요.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도 종종 켜놓고 물건도 자주 잃어버리시고 밤에 현관문도 열어놓고 주무신 날 있잖아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가스레인지는 늘 내가 확인했고 현관문은 소영이가 택배 때문에 두고 온 적이 많았죠. 내가 반박하려 하는데 소영이는 한숨과 미소 사이 어딘가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회사 다니고 집안일하고 솔직히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어머니까지 챙기려니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인정하고 싶었어요. 며느리도 사람이고 지치겠지. 그런데 이상한 건 날 돕는 대신 날 비워내는 쪽으로만 자꾸 방향을 잡는다는 거였어요. 그건 배려가 아니라 정리였어요. 물건 정리처럼 사람 정리. 그날 밤 나는 브로슈어 뒷면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저 입소 문의드리려고요. 어르신 본인이 맞으시냐고요? 네, 맞아요. 서류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보호자 동의 없이 강제 입소는 안 되지요? 상대는 분명히 말했어요. 네, 어르신의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 내 삶의 주인은 나지.
결정적인 사건은 초여름의 어느 토요일에 터졌어요. 창밖에서는 매미가 울고 집안에서는 에어컨이 돌고 있었죠. 소영이는 커튼을 활짝 걷고 테이블에 서류를 펼쳐 놓았어요. 어머니, 이건 위임장이고요. 제가 어머니 통장을 대신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서류예요. 복잡한 일줄이려고요.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왜 이걸 해야 하니? 어머니가 자꾸 잔액을 헷갈려 하셔서요. 지난번에도 같은 날 2번 인출하셨잖아요. 나는 그날 영수증을 확인했어요. 같은 날 2번이 아니라 나는 한 번만 인출했고 다른 인출은 월세 자동이체였죠. 그건 자동이체야. 소영이는 눈썹을 치켜 세우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전문가예요. 이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새 도장을 꺼냈어요. 몇 주 전 주민센터에서 새 도장을 파두고 기존 도장은 금고에 넣어두었죠. 그리고 휴대폰 녹음을 켰어요. 소영아, 엄마 도장 내가 가지고 있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금고에 넣어두었다며. 금고 비밀번호는 누가 알아? 소영이는 어깨를 살짝 웅크리더니 결국 말했어요. 어머니가 까먹으실까봐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부드럽게 웃었죠. 그렇구나. 그럼 금고 열어서 통장 좀 가져다 줄래? 엄마가 직접 볼게. 그때 소영이는 알아차린 듯 했어요. 내 표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하지만 곧 대수롭지 않다는 듯 금고를 열고 서류를 건넸죠. 나는 그 서류들에 이상한 도장 자국이 찍혀 있는 걸 보았어요. 내 도장과 똑같았지만 미세하게 글씨 획이 달랐습니다. 아, 나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민수 좀 부르면 좋겠다. 가족끼리 얘기하자. 일주일 뒤 마침 추석이 다가왔어요. 친정딸 지연도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온다는 소식에 집은 북적였지요. 전을 부치며 나는 일부러 반죽을 3개 휘저었어요. 기름소리에 묻혀 내 가슴도 덜 떨릴 거라 믿었죠. 저녁상 앞에 모두 앉자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얘기 좀 할게. 민수가 놀라 묻었죠. 왜 엄마? 무릎 아파? 무릎이야 늘 아프지. 하지만 마음은 더 아파.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고요한 부엌, 스테인리스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소영이의 말. 어머니, 추억은 마음에만 두세요. 공간은 산 사람의 것이고 위생이 우선이에요. 요양원 방이요. 어머니가 물건 자주 잃어버리고 가스레인지도 안 끄고 입소 날짜는 다음 달 초로 동의는 남편이랑 제가 위임장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녹음이 끝나고도 한동안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민수가 입술을 달싹였죠. 소영아, 이게 뭐야? 소영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어요. 오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집안에 신경 썼는데 어머니가 자꾸 잊어버리고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때 나는 테이블 밑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건 엄마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요양원과 통화한 녹취록이야. 어머니 동의 없이는 입소 안 된다더라. 그리고 이건 위임장 초안. 내 도장을 베낀 도장 자국이 있어. 지연이 눈에 힘을 주며 물었어요. 도장을 베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획이 달라. 그리고 엄마 도장은 1달 전에 새로 파서 바꿨어. 그런데도 지난주 서류엔 이전 도장 자국이 찍혀 있었어. 내가 안 찍은 도장인데 누가 찍었을까?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소영아. 소영이는 결국 목소리를 높였죠. 나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어머니가 점점 실수 많아지시고
우리도 우리 삶이 있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뭐라도 잘못하면 책임은 누가 져? 나야, 나. 내가 다 감당해야 해.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찢어졌어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죠. 감당. 가족은 같이 감당하는 거야. 누군가를 없애서 조용해지는 건 감당이 아니고 회피야. 나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엄마도 사람이다. 엄마 집에서 엄마가 발자국을 작게 하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집이 아니고 감옥이지.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한참을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 그리고 소영아, 이건 선을 넘었어. 소영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나도 지쳤다고. 당신은 회사에 매달리고 어머니는 계속 집에 계시고 나는 혼자서 다 해야 했어. 그때 누군가 벨을 눌렀어요. 딩동. 나는 미리 불러둔 사람이었죠. 문 앞에는 주민센터에서 연결해준 노무법률 상담사와 동네 통장 아주머니 그리고 나의 친구 영자가 서 있었어요. 나는 민수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오늘은 빨리 끝내자. 상담사는 차분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가족 간 돌봄은 분담이 중요합니다. 어르신의 재산과 거주 선택권도 존중되어야 하고요. 위임장이나 요양원 입소는 본인의 동의가 최우선입니다. 어르신께서 원치 않으시면 누구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통장 아주머니도 덧붙였죠. 동네서도 말 많았어요. 며느님, 젊은 사람이 시어머니를 모시는 거 힘든 거 압니다. 그런데 며느님이 어르신 친구들까지 막는 건 과했어요.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살아요. 소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나의 어깨는 조금 가벼워졌어요.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흘렀어요. 첫째, 나는 내 이름으로 소형 전세를 얻었어요. 실은 예전에 남편 떠나고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이 있었지요.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모양새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싹 텄더라고요. 둘째, 민수와는 양육비와 생활비, 돌봄 시간을 명확히 정했어요. 엄마, 매주 토요일은 내가 모시고 나가요. 병원도 같이 가고. 셋째, 집안 통장과 도장은 내 손으로 다시 관리하기로 했고, 혹시라도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사전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어요. 내 뜻을 문서로 박아두는 거죠. 변호사는 말했죠. 서류가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가장 큰 변화는 소영이와의 관계였어요. 민수와 소영이는 한동안 별거를 했고 결국 상담을 거쳐 이혼을 선택했어요. 누군가에게 이혼은 실패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더 큰 상처를 막는 결단이었어요. 나는 소영이를 원망만 하진 않아요. 그녀도 자기 삶을 지키려다 길을 잃은 거겠지. 다만 선을 넘으면 그에 맞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걸 배웠을 뿐이에요. 사이다는 여기서부터였죠. 어느 가을날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요리단 모집 공고를 봤어요. 한식반장 모집,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에 눈이 번쩍 뜨였죠. 내가 누구예요? 반찬 가게에서 20년을 구웠는데. 지원서를 썼고 맛보기 면접에서 갈치를 노릇노릇 굽고 깻잎 장아찌를 꺼내 찬장을 향기로 채웠죠. 심사위원들이 웃었어요. 선생님, 바로 합격입니다. 지금은 매주 2번 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요리를 해요. 칼질 소리에 섞여 삶 이야기가 다져지고 된장국 끓는 솥에서 눈물도 수증기처럼 날아가죠. 영자는 내 옆자리 주방장이 되었고 통장 아주머니는 늘 손님 제일 먼저 오세요. 순자 씨, 오늘은 뭘 끓이나? 묻는 얼굴들이 내 대답을 기다려요. 오늘은 공감국,
내일은 자존심 볶음. 그리고 잘 들어요. 민수는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엄마, 나 결혼하고 싶다. 대신 엄마, 나 밥 먹고 가도 돼? 하고 묻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하죠. 되다마다 그런데 설거지는 내가. 우리는 식탁에서 어울려 밥을 먹고 가끔은 조용히 산책하죠. 말없이 걷다가 민수가 갑자기 멈춰서서 말하곤 해요. 엄마, 그때 엄마가 녹음 틀었을 때 나는 내 얼굴이 낯설었어.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거든. 미안해. 나는 대답합니다. 알면 됐다. 삶은 실수하고 배우는 거다. 중요한 건 또 잘 걷는 거지. 어느 날 복지관 강의가 끝나갈 즈음 한 여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낯익은 얼굴, 소영이었어요.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소영이는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 또렷해졌어요. 어머니 아니 선생님. 여기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어요. 제가 생각이 많았어요. 나는 한 발 물러섰지만 그녀의 손에 단단히 잡힌 작은 봉투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뭐니? 예전에 제가 어머니 방에서 정리하면서 버린다던 카디건 단추예요. 버리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언젠가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살아생전 달아주던 그 단추들이 있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나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다. 단추는 잃어버려도 다시 달 수 있다. 사람 사이도 그럴 때가 있다. 다만 단추 구멍은 조심해야 한다. 너무 세게 당기면 천이 찢어진다. 소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요. 저 많이 당겼죠.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나는 복지관 접수대에 말했죠. 요리팀 자원봉사 한 명 더 들어와요. 소영이는 그날 처음으로 내 앞에서 칼을 잡았어요. 칼끝이 떨리더니 점점 리듬을 타기 시작했죠. 도마 위에서 나오는 소리가 묘하게 사람 심장 박동 같았어요.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사이다의 맛은 내가 목마를 때 내 손으로 따는 거구나. 그해 겨울 나는 내 전셋집에 작은 식탁을 들였어요. 그리고 벽에 달력 하나 붙였죠. 내가 나에게 한 약속이라는 칸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누군가를 돕기 전에 나부터 건강하다. 서류는 서류로, 대화는 대화로. 사랑은 조용하지만 지켜야 더 크게 들린다. 달력 아래에는 오래전 남편과 찍은 사진을 붙였어요. 젊은 우리가 웃고 서 있더군요. 사진 속에서 남편이 내 어깨에 턱을 올리고 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나? 나는 물었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대답이 들린 듯 했어요. 당연하지, 순자야. 문득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소영이가 준 봉투가 만져졌어요. 단추들을 꺼내보니 반짝이는 것들도 있고 누렇게 빛바랜 것들도 있었죠. 나는 바늘과 실을 꺼내 예전 카디건에 하나하나 다시 달았어요. 실은 새 것이지만 단추는 오래된 그것. 옷은 새 것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날 민수가 찾아와 카디건을 보더니 웃었어요. 엄마 아빠 냄새 난다. 나는 어깨를 으쓱했죠. 그럼 됐지 뭐. 봄이 오자 복지관에서 요리 대회를 열었어요. 우리 팀 이름은 한 숟갈 위로. 나는 갈치조림과 도토리 묵무침, 깻잎 장아찌를 냈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입 먹고 고개를 끄덕였죠. 상을 받으며 나는 짧게 얘기했어요. 저는 한때 주방을 잃었습니다. 누군가의 방식이 내 삶을 덮었지요. 그런데 다시 주방을 찾았습니다. 내 냄비엔 내 맛이 있고 내 삶에는 내 리듬이 있더군요. 그리고 함께 나눌수록 더 맛이 좋아졌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무대 앞줄에 민수가 앉아 엄지를 들어 올렸고
옆자리엔 어느새 소영이도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가만히 박수만 치고 있었죠.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원망은 쓴맛을 남기지만 경계는 단맛을 지켜주니까요. 우리는 각자 다른 식탁을 차렸고 서로의 식탁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 이야기예요. 고부 갈등이라는 말 참 무겁습니다.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그 단어 안에서 숨이 찹니다. 하지만 갈등은 악만 아닙니다. 경계가 필요하고 언어가 필요하고 제도가 필요해요. 무엇보다 내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다시 찾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을 대신 꾸리는 게 편할 때도 있지만 그건 내 삶이 아니었어요.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워서 떠넘긴 선택은 늘 뒤늦게 빚이 되더군요. 나는 늦게 배웠지만 확실히 배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 더. 사이다는 누구 입으로 넣어주지 않더라고요. 냉장고에서 직접 꺼냈다는 순간 그 뻥 터지는 소리가 가슴 깊숙이 울립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아요. 갈등에도 배려에도 존중에도 내 의지가 들어가 있는지 늘 묻고 답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식탁에도 한 숟갈 위로가 올라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의 깔끔함과 시어머니의 자존심 사이 어느 지점에 선을 그으셨을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